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직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심리와 사법체계의 틈새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사건은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귀갓길 여고생 살해 사건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빌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아주 수상쩍고 분노스러운 진실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판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백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정말 눈물겹고도 화가 납니다. 왜 처음부터 이 뻔한 범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이제야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전직 형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피의자의 교묘한 전략, 그리고 경찰의 석연치 않은 태도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신속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광주지법에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윤기 측 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피고인 장윤기 본인도 고개를 숙인 채 짧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윤기가 처음부터 이 범행 목적을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라며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잇따라 법정에서 확보되고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윤기가 범행 당시 자신의 SUV 차량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고 차량 내부와 범행 현장 주변에서 성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증명하는 케이블 타이 등의 도구들이 줄줄이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장윤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성범죄 목적을 전격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라며 뒤늦게 뉘우치는 척 반성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윤기가 정말 뉘우쳐서 자백을 했을까요?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건 100% 철저하게 계산된 사법적 생존 전략입니다. 보통 강력범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계획범죄나 성범죄 목적이 추가되는 순간 형량이 천장부지로 치솟기 때문이죠. 장윤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문을 열어둔 SUV로 여고생을 끌고 가려는 장면이 나오고 납치 결박용으로 쓰이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우발적이었다고 우기는 건 판사더러 나를 최고형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꼴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장윤기와 그의 변호인이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윤기의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계와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전격 인정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자기 주변인, 가족 혹은 공범의 여지가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본인 선에서 범행을 독박쓰고 수사의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형적이고 전략적으로
자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블랙박스가 우연히 복원되고 케이블 타이가 우연히 발견되자마자 갑자기 가슴 깊이 뉘우쳐서 자백을 한다? 형사생활 수십 년 한 제 눈에는 뻔히 보입니다. 이건 철저히 법원을 기만하고 형량을 줄이며 동시에 내 주변으로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막아세우기 위한 악랄한 꼬리 자르기식 꼼수 자백입니다. 자, 사건 자체의 추악함도 분노스럽지만 이 사건에는 더 거대하고 심각한 논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초기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처음에 경찰이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성범죄 목적을 뺀 단순 살인 혐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를 토하며 성범죄 목적의 계획 범행임을 주장하고 탄원할 때도 경찰은 이를 단순 살인으로 뭉뚱그려 넘기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 왜 경찰이 이렇게 명백한 정황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냐는 점입니다. 경찰이 일 안 하고 노는 집단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분석하고 범행도구 수색하는 건 초동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시민들도 의심할 만한 성범죄 정황을 경찰이 덮으려 했을까요? 유족 측이 제기하는 의혹은 아주 명확합니다. 경찰 가족이라고 해서 봐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 라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직접 나서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수사지휘부가 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수사팀장을 비롯해 수사팀원들,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등 무려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여고생을 살해한 흉악범의 혐의를 깎아주려 했다면 이는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가기관이 유족들의 가슴에 2번 못질을 한 대역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경찰의 가족이라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고 힘없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해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억울함을 묵살당하는 세상은 단연코 끝장내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는 쇠고랑 앞에서도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며 성범죄 목적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주변으로 좁혀져 오자 형량 거래와 수사 차단을 목적으로 얄팍한 자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범죄자의 뻔뻔함보다 우리를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추악한 범죄를 단순 우발적 살인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경찰 수사 라인의 행태입니다. 만약 유족들의 끈질긴 목소리와 언론의 감시, 그리고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차가운 경찰서 서랍 속에서 그대로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 장윤기에게 합당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부패한 경찰 세력들이 어떻게 단죄받는지도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 이채원 양의 영혼이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쉴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이 눈물을 닦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윤기의 뒤늦은 자백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시는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야 세상을 바꾸고 제2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현장의 날카로운 감각을 살려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의 시선이었습니다.